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두 번째 강의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림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지를 배워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케치 도구 사용법 연습해보셨나요?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칭찬의 박수를 드릴게요. 지우개의 잦은 사용이 종이에 상처를 내는 것처럼 연필도 꾹꾹 눌러서 쓰게 되면 지우개와 같이 종이에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 밑그림을 그릴 땐 스치듯 사용하시는 연습이 중요하고, 특히 연필심이 연한 연필 사용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연한 심의 연필은 어느 정도냐면 주로 EB 연필을 밑그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연필 깎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혼자 해보시다가 다치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내용을 안 넣었었는데, 이게 그림에서 가장 기초인 부분이다 보니까 안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 다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술용 연필을 깎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칼과 연필을 준비해 줍니다. 칼은 기존의 연필을 깎으실 때보다 조금 더 길게 빼서 사용해 주시고요. 앞쪽으로 갈수록 더 두껍게 잘라주시면 심이 금방 드러나게 돼서 연필을 깎기가 더 쉬워집니다. 조각 하나를 주워서 볼게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앞쪽이 더 많이 깎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심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앞부분을 더 두껍게 깎아주시고요. 기존의 연필을 깎을 때보다 연필을 더 길게 깎는 이유는 드로잉이나 소멸을 하게 되면 연필심이 더 빨리 닳게 되기 때문에 연필 깎기로 짧게 깎는 것보다 오래 쓰기 위해서 길게 깎아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심만 너무 길게 드러나게 되면 그만큼 연필심이 부러지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비율로 연필심과 나무의 비율을 깎아주어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손 전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엄지로 칼을 지탱해 주시고 연필을 쥐고 있는 내 손가락을 앞으로 밀었다 뒤로 당겼다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쉽도록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엄지로 칼을 밀고 4개 손가락으로 감싸진 연필을 뒤로 당깁니다. 다시 엄지로 칼을 밀어주고 4개의 손가락으로 연필을 다시 당겨줘요. 이제 거의 다 깎아가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깎아갈 즈음에는 삐뚤게 깎인 나무 부분을 예쁘게 다듬어주고 연필심도 뾰족하게 다듬어줍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다듬어 주시다가 칼을 세워서 연필의 옆면을 다듬어 줍니다. 보통은 이렇게도 하는데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깎으시다가 연필 끝을 바닥에 대고 옆면을 긁어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연필을 바닥에 고정시킬 때 너무 힘이 세게 되면 연필 심이 부러지게 되겠죠? 그 부분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렇게 긁어내서 마무리해 줍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연필을 깎아서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천천히 깎아주시길 바래요. 연필이 다 깎아졌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연필 깎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어놨던 소재들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해가 쉬우실 수 있도록 제 작품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내 사진첩 속 여행사진에서 찾은 소재입니다. 그냥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은 소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작품을 제가 가지고 있지가 않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그림이 제목이 초록열매 호기심인데 그 이유가 제주도로 갔던 가족여행에서 찍어뒀던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인데요.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열매처럼 생겼어요. 저희 엄마가 이 열매로 추정되는 것이 너무 뭔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도 몰라가지고 이걸 찍어뒀던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됐어요. 엄마의 호기심과 이 사진 속의 열매들을 가지고 소재로 삼았고 그래서 제목이 초록열매와 호기심이 된 거예요. 저희 엄마는 길가에 핀 꽃이나 나무의 이름을 항상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엄마도 모르는 것은 저랑 함께 찾아보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사진과 엄마에 대한 기억을 더해서 작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쇼핑몰에서 찾은 이미지랑 수국꽃을 합쳐서 작업했던 작업인데요. 이 그림은 이 여자를 먼저 그렸었어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그리게 됐냐면 쇼핑몰에서 제가 그릴 만한 옷을 찾고 있었는데 이 노란색 원피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피스를 보고 책을 소중히 껴안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 이미지랑 같이 수국을 소파처럼 여기에 앉힌 것처럼 표현을 했던 그림입니다. 제가 평소에 하지 못하는 이렇게 큰 리본이나 그런 거를 이런 작품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거랑 비슷하게 쇼핑몰 이미지에서 상상 속의 이야기를 더한 건데요. 여기에서는 쇼핑몰에서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한번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미지의 색깔을 조금 다르게 칠하기도 하고 여기 보이시는 튤립처럼 상상 속의 이미지를 더한 거예요. 제가 앞에 있던 수국은 같이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참고해서 그렸던 것이지만 이 그림 속의 튤립은 제가 사진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던 튤립의 이미지를 상상해서 여름의 한 장면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작품 구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그려낸 이미지에 내가 좋아하는 옷 같은 거나 그런 걸 입혀보는 건데 이 옷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걸 그릴 당시에 제가 머리가 엄청 길었거든요. 허리까지 오고 머리도 탈색머리를 했기 때문에 제 작품에 그게 반영이 됐었고 이 장면 자체가 제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그려낸 이미지예요. 앞에 거는 참고한 이미지들이 따로 다 있는데 이 작품은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복숭아의 이미지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이라던가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했던 제 이미지라던가 그리고 이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 같은 것을 제가 어떤 걸 참고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온전히 이렇게 그려낸 거거든요. 사실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작품 하나를 완성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아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저는 인어공주나 꼬마마녀 배달부 키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작품 속의 이미지들을 담아서 캐릭터를 한번 그려봤었어요. 이 인어공주 작품의 경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키링으로도 만들어 봤었고요. 카메오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아래 장식되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그려서 컴퓨터로 합성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건 꼬마마녀 배달부 키키. 키키의 특징인 빗자루, 남색옷, 큰 리본, 그리고 키키 친구 지지를 이렇게 제 캐릭터에 넣어서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작품 구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6번째인데요. 사진에 상상을 더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인데요. 사진에 상상을 더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인스타에서 봤던 이미지에다가 이 뒷 배경에 제가 좋아하는 목화라든지 이렇게 유칼립투스라든지 지금 보시는 이 가운데 있는 소녀 이미지와 어울리는 이런 식물들을 뒤에 배경으로 넣었고요. 이 뒤에 배경도 상상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작품 구상을 해볼 수 있고요. 핀터레스트에서 찾은 이미지이고 일본의 작은 골목 같은 곳인데 이걸 포스터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다 팔려가지고 없거든요, 재고가.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소녀의 이미지는 없었어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따로 그려서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렸던 이미지에 다른 이미지를 넣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있는 이 소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로 그려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작품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적어보는 것을 했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 더 여러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잔디밭을 고르고 계절은 여름이고 여기에 원피스를 입은 소녀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주제를 빈 노트에 옮겨 적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완성된 주제는 아니지만 비어있는 공책의 한 부분을 펼친 다음에 내가 선정했던 이렇게 선정된 간단한 단어들을 가지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잔디밭에 앉아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소녀랑 그 옆에 앉은 강아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스케치로 구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화 그릴 때 콘티를 짠다고 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의 작가분들도 한 번에 그리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노트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종이에 한 번에 스케치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케치 구상을 해두면 스케치를 하실 때 지우개질을 여러 번 쓰지 않게 되고 그만큼 종이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작품 구상이 돼 있었던 건데 이 바닥이 잔디밭이면 좋겠고 계절은 여름이기 때문에 옷의 두께도 되게 얇고 하늘하늘한 그런 소재의 원피스로 입혀놨고요. 이 이야기는 강아지 친구가 숨어서 지켜보다가 친구가 되자고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 구상이 되었고요. 이런 거를 나중에 작품에 이제 제대로 옮겨서 스케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미지 자료 찾는 곳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구체화가 됐는데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이런 동작을 그릴 수가 없다 라든지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라든지 잔디밭에 어떤 색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를 우리가 그런 검색할 수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이미지 자료들을 모아서 작품 구상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것들을 입력해서 이미지를 찾는 것인데요. 강아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을 누르고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리면 이미지만 모아져 있는 창이 떠요. 이미지 더보기를 들어가시면 강아지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질 선택도 할 수 있고 색깔별로도 찾을 수가 있게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료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본 것이라서 익숙하실 거예요. 다음으로 핀터레스트 앱인데요. 앱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앞에 이렇게 이미지들이 뜨게 되는데 이 이미지들은 제가 앞서 검색했던 이력이 있는 자료들이에요.
내 관심사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에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를 찾아볼게요. 복숭아와 관련된 일러스트도 나오고 어피치도 나오네요. 차은우가 왜 저기 있지? 내려보면 복숭아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많이 뜹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미지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제가 만들어둔 폴더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곳 중에 복숭아에 이렇게 제가 저장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복숭아가 과일이니까 과일 관련된 사진이 이렇게 연관돼서 더 뜨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똑같이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보카도 너무 귀여워. 저장해야 되는데 폴더가 없죠. 그럴 땐 관련 보드를 만들어줍니다. 보드 이름에 아보카도를 적어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그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더에 각각 제가 원하는 관심사들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그림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쇼핑몰인데요. 검색창에 원하시는 스타일의 쇼핑몰을 검색하신 후에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쇼핑을 하듯이 내 그림에 입히고 싶은 옷이나 내가 그리고 싶은 스타일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거나 새로운 포즈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확대를 해서 보시거나 이런 포즈를 참고해서 그리셔도 되고 크로키 연습을 하실 분들은 이런 사진을 보고 인체의 구도를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쇼핑몰들도 옷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옷에 담긴 이미지도 함께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정적인 자세보다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쇼핑몰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가장 간단하게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가지 작은 정물을 그려보기로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소재 고르는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싶은 3가지의 정물을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정물을 어떤 걸 그리고 싶은지 정해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이미지들을 찾아서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 헤매지 않고 한 번에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가지의 정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엽서 크기의 종이에 이렇게 크게 이미지 하나를 그려보고 이걸 3장을 그린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걸 3장을 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크게 키워서 하나를 그려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따로 그린 것들을 하나로 합치거나 나중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게 있어요. 하나씩 그려볼 건데 이걸 한 장의 종이에 하나씩만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그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서 어떤 걸 그리면 좋을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를 골라서 그려봐도 좋겠죠. 구름이라든지 풍풍수국 책을 골라볼까요? 그러면 이 3가지를 한 번씩 그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필 깎는 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우지 못했던 거 오늘 보여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눠봤던 소재에 대해서도 다시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지난 시간에 준비하신 것처럼 스케치 도구나 비어있는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